예, 박정희 판승부 매주 수요일 여야 두 분씩 모시고 토론하는 노컷 대련 시간. 자, 오늘도 함께 하셨습니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맥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대선이 3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20일, 37, 20일도 아니고 20일. 야,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오늘 이제 대선 주자들 PK 부산 경남을 갔는데 왜 이렇게 같이 다니는 거예요? 같이 다니는 게 아니고 예. 뭐 아까 앞에서들 다 얘기하시던데 예. 되게 이제 본인이 확실하게 이 지역에서는 내가 다 잡았어라고 하면 거기 잘 안 가잖아요. 그리고 여기 가봤자 아무 소용없어. 그래도 안 가죠. 전략적으로. 네, 전략적으로. 왜냐면 표가 될 때를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출정식도 거기서 했잖아요. 민주당은 서울에서 했는데 광화문에서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대구, 경북 뭐 이런 영남 지역에서라도 너 우리 어떤 그 동력 같은 걸 얻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는 것 같고 그다음에 민주당은 만만하게 보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만해요? 네, 만만하잖아요. 다른 지역은 다 우리가 다 잘 될 것 같아. 호남은 말할 것도 없고 수도권도 우리가 다 지금 이길 것 같아. 그러니까 이번에 영남까지 우리가 가서 어느 일정의 득표율을 올리면 그다음에 이제 선거는 땅 짚고 헤엄치기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게 먹히고 있으니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여론조사 보면 실제로 갤럽 조사 오늘도 나왔지만 대충 상당히 많이 올라간 걸로 그런 예. 조사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비상등이 켜진 거라고 할 수가 있고 민주당은 상당히 좀 룰루랄라하면서 선거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룰루랄라는 백 소장님. 아닌 것 같아요. 예, 룰루랄라는 민주당이 하는 게 아니고 예. 굉장히 전략적이죠. 전략적이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보수층의 아주 본진이라 할 수 있는 TK, PK 이게 지난 5월 10일 날 이 두 지도부로 인해서 완전히 좀 무너졌다고 저희는 판단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본진 공략 그래서 TK와 PK를 공략하면 이번 선거는 사실상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요. 수도권, 호남, 충청도 중요하지만 TK, PK에서 지난 대선에서 얻지 못한 득표를 끌어올린다면 압도적 승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선거의 큰 주제로서 중도 보수 확장 정책을 썼어요. 우린 보수다. 예. 민주당은 중도 보수이기 때문에 보수도 않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예. 민주당의 전략을 아마 이준석 후보나 김문수 후보 측에서 부랴부랴 읽고 방어 말하자면 맞불 작전으로 들어온 거죠. 본인들의 어떤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예. 거기에 거기에 치고 들어오는 민주당의 어떤 세를 막기 위한 아하. TK, PK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막는데 예. 제가 봐서는 좀 역부족인 것 같아요. 네. 예. 자, 일단 뭐 3주 안으로 다가온 이제 본격적인 공식선거 운동을 3일째를 맡고 있는데 더 행보는 빨라질 것 같고 자 이제 국민의힘 상황으로 가보면 후보 교체 여진이 일단 좀 계속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제 김문수 후보 선대위가 꾸려지긴 했습니다만 강명구 일정단장, 조지현 메시지 단장, 이용 수행 부단장 이분들 보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들로 분류되는 분들이고 또 무엇보다 40년 지기인 석동현 변호사 시민사회 특별위원장을 임명되면서 이 선대위 인선에도 윤어게인 논란이 좀 일고 있는데 일단 우리 김종혁 전 최고는 선대위 아직 못 들어가셨습니다. 안 들어가셨습니다. 예. 예. 근데 저는 이상한 게 예. 석동현 변호사를 그 시민사회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게 예. 표에 무슨 도움이 되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일단은 이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당에 있다가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어디야 그 자유통일당? 아니야 그게 아니고 저 직위를 맡았었잖아요. 예. 평통자문위원회 평통자문위원회 사무총장인가 뭐 민주평통 사무총장. 예, 그래서 그게 장관급짜리잖아요. 근데 그 국회의원 하시겠다고 그 공천을 신청했다가 안 되니까 우리 당을 탈당을 해서 자유통일당으로 가서 기호 2번, 그 비례대표 2번, 그러니까 남성으로서는 여성 1번이니까 그렇죠. 제일 높은 자리를 받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셨다가 또 윤석열 대통령 그 재판을 할 때는 헌법재판소에 할 때는 그 대표를 하셨잖아요. 변호인단 대표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분은 완전히 우리 쪽에서 더구나 이제 자통당하고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당 내에서도 좀 거부감이 있고 그리고 일반 예를 들면 중도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그 계엄에 대한 거부감,
그 반대 의견 70%가 넘는 상황에서 음. 그 상징적인 인물을 후보에 그 직접 관할하는 시민사회 특별위원장으로 임명을 한다? 이건 뭐지? 이거 왜 이런 거를 하지? 그냥 안 보이는 데서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진짜로 도와주려면. 진심으로 하려면. 네. 근데 왜 이분을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로 임명을 할까? 인사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얘기는 결국은 예. 보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예, 했습니다. 아 제가요 이렇게 겉에서는 무슨 뭐 탈당 탈당을 요구하기도 하고 예, 그렇지 뭐 이러면서 차별화 이런 걸 얘기하지만 사실 그거 아니거든요. 라는 걸 전달하려고 그러는 건가? 뭔가 얘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대선을 무슨 뭐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치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치러지는 거지. 그분을 위해서 치르는 건 아닌데. 그래서 이래저래 이건 굉장히 패착인 것 같다. 왜 이렇게 했을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왜 그러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해서 치르는 국민의힘의 선거입니다. 아, 왜 왜냐면 이 그래요? 인사가 그래요. 석동현 이 변호사를 시민사회 특별위원장, 아까 뭐 이용 예. 전 의원, 그다음에 강명구 의원 이런 분들을 배치한 거는요. 그냥 윤석열 대리인들로 채워놨잖아요. 사실상 예. 정치적 대리인 그리고 법률적 대리인. 그리고 두 번째는 김문수 후보가 지금 현재 탈당이라든지 출당에 대해서도 메시지를 머뭇거리고 있는 것은 결국 국민의힘의 인적 구성과 메시지 자체가 윤석열 내란 정권의 연장을 우리는 대놓고 하겠다는 거예요. 뭐 길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윤석열 정권을 다시 수복하겠다. 저는 그 이상 그건 없죠. 수복. 수복이라는 단어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수복. 그 하나 또 좀 이상한 게 예. 오늘 오전에 이제 보도가 나오기를 예. 그 보도가 아니죠. 그 황태순 씨가 그 유튜브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예. 그 어제 대구에서 그 유세를 했잖아요. 예. 근데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문수 후보한테 전화를 걸어서 당신이 뭔데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를 하느냐 이렇게 노발대발하면서 화를 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에게요? 네. 어허. 그럼 그런 게 오늘 아침에 그 보도가 났어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게. 예. 아니 전임 대통령이 본인 때문에 지금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그 지금 현재 우리 후보한테 그렇게 전화를 해서 그 노발대발할 수 있는 건가? 근데 논리적으로 말이 잘 안 되는데 예. 문제는 그게 보도가 났는데 여태까지 어느 쪽에서도 부인을 안 해요. 그리고 저도 좀 알아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냥 그런 거가 있었던 것 같아라는 전화한 얘기가 거 맞다. 예, 사실이다. 확 뭐 어느 쪽도 공식적으로 했다라고 얘기 안 하니까 확인은 안 된 거지만 예. 그런 얘기가 있으면 이건 너무나 이상하잖아요. 이거 왜 도대체 우리 후보가 뭘 꼬투리를 잡혔길래 무슨 권리로 자기 부하도 아닌데 이제 더 이상 부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나? 그래서 이게 뭐지 도대체? 하여튼 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 예, 사실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이전부터 굉장히 많았었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예. 뭐냐면 친윤들도 되게 많이 들어갔고 예. 특히 석동현 변호사가 시민사회 특별위원장이잖아요. 예. 그게 어떤 전략적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지난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가 피해자처럼 돼 있어서 마치 약자, 우리가 지켜줘야 될 사람 이런 이미지가 잠깐 더 씌워진 거지 예. 원래 그쪽에 계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에게 시민사회라는 건 정광훈 일파입니다. 그럼 당연히 뭐 우리가 볼 때는 종교자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데 예. 어떤 시민사회 특별위원장은 자유통일당의 석동현 변호사가 하는 게 맞는 거고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죠. 아주 더운 데 사시는 분들은 나뭇잎하면 널찍한 잎사귀를 생각했지만 아주 추운 데 사시는 분들은 예. 나무는 한 1m가 넘지 않는 예. 풀 뾰족뾰족한 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분은 아주 추운 데 살고 계셔서 예. 이분이 보는 정상은 석동현 변호사, 정광훈 씨 이분들이 그냥 정상 세계예요. 아하. 그래서 당연히 본인과 시민사회. 가깝고 생각도 같고 분 뜻도 같은 분들과 같이 하는 거죠. 예. 그리고 큰 이분의 생각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 근데 그런 구구적 사고를 가지고 아하. 공당으로서 시민들의 선택을 받겠다는 건 무모한데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영 아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이제 대선 후보가 된 거죠. 아하. 자, 이제 오늘 오후에 주호영 공동 선대위원장이 경남 밀양에서 유세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해요. 집구석이 이상하게 돼서 집안 싸움을 했는데 누구는 하와이 가서 안 덮고 있고 누구는 또 졌다고 집구석에 들어앉아 있다.
갑자기 우리 김정일 최고가 웃으셨어요. 이거 누군지 주어를 아시는 것 같은데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누군지는 짐작이 됩니다. 하와이 가신 분 알겠고 집 구석에 들어앉았다. 그러니까 친한계를 말하시는 것 같은데 안 도와주는 거냐 못 도와주는 거냐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아니요 일단은 예.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네. 대구에 가서 그 유세를 하는데 네. 대구 시민들이 유권자들이 막 항의하고 그렇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 나와서 그분이 유세하시는 게 도움이 되는 겁니까? 표가 됩니까? 그분에 대해서 찍은 영상이 순식간에 몇 시간 만에 보니까 120만 뷰가 막 넘어가더라. 어저께 밤에 보니까. 예, 맞아요. 예. 그리고 얘기 또 들어보니까 그 무슨 울산에서도 하는데 뭐 차량이 막 빵빵거리면서 시위를 하고 그게 좀 이상한 게요. 그 나와서 길거리에서 그렇게 유세를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도움되는 건 전혀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계속 페북에서 이재명 대표가 올린 글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대법원장에 대해서 청문회를 한다라든가 뭐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열심히 공격하고 있는데 예. 이거 원래 후보 캠프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 나와서 지적을 해야 되는 거고. 예. 근데 그런 거 열심히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꼭 끄집어내서 옆에 세워야지 그게 선거운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진짜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리고 글쎄 지금 아까 얘기하시듯이 석동현 변호사라든가 뭐 아니면 다른 분들 뭐 대통령이 아직도 진짜로 우리 후보에 대해서 그렇게 노발대발 하실 무슨 권한으로 그러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다면 거기 가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까도 참 의아스러워요. 그 선대위 안에서 예,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처신하기도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장 소장님. 국민의힘의 지금 모습은요. 어떻게 하면 선거를 더 크게 질까 그거를 좀 연구하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뭔가를 전략적인 판단하고 있겠죠. 전략적인 판단을 해가지고 예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일정 담당하고 3년 전에 수행했던 했던 분들 그대로 그냥 카피. 그대로 다 갔다 하고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분들 메시지 맡겨놓고 이슈 대응 단장 맡겨놓고 이게 그것이 뭐예요? 3년 전에- 윤어게인당 아니에요? 윤어게인당. 3년 전에 이겼으니까 네. 승리의 경험이 있으니까 이번에도 이길 수 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경력자. 3년 그분들 전 그대로거든요, 사실. 대선 승리의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 예. 후보가 이제 선거 운동을 돕는 게 맞냐 안 맞냐 그거 관련해서는 예. 계속 이제 방송 아이템으로 다루는데 이제 명분상 하고 싶은 생각도 없을 거고 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거는 같은데 도대체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 놓고 나보고 선거 운동을 어떻게 도와주란 얘기야? 예.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예. 결국에는 나중에 남는 거는요. 당의 주류 세력과 당원들에게는 아유 지난 대선 때 도와주지도 않아 놓고 이렇게 전제가 깔려요. 그러니까 대선 이후에 뭐 당권 네. 어떤 경쟁이 있을 네. 경우에 또 그런 네. 비판도 있을 수 있다. 그게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가지 조건을 내걸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선거 운동에 참여하지 않는 명분을 만드는 건데 한동훈계 의원들은 되게 이제 난 지역에서 선거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라고 계속 SNS 상에다가 올리죠. 올리고 있더라고요. 예. 그럼 이게 뭔가 좀 헷갈려요. 그것도 한동훈 대표랑 같은 뜻을 갖고 있는데 아하. 지금 당에 소속된 의원분들은 더 열심히 김문수 와 화이팅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장은 그냥 유튜브만 하고 계시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그래서 저는 한동훈 후보나 김종혁 최고위원님의 심정은 이해가 되나 좀 선당 후사하는 모습 보여주시는 것이 어떨까? 그게 나중에 당내에서 미안한 마음을 갖게 돼요. 그렇게 되면 저렇게 열심히 해주면? 억울하게 졌는데 그리고 참 참여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진심으로 그래도 도왔다. 국민의힘 대선 승리를 위해서 노력을 해줬네. 예. 야 우리가 빚졌네. 우리가 좀 빚을 갚아줘야 되겠네. 이런 마음 들게 해야지. 예. 주호영 의원이 딱 얘기하잖아요. 집구석에 앉아가지고 이제 선거도 안 도와주고 그러면 감정이 쌓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당의 주류잖아요. 한동훈은 죽어도 안 돼. 이제 이렇게 벽을 쳐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과연 좋을까? 새가 분리할 때는 그래도 조금 타협하시면서 하시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활동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 맥 소장님이 맥을 짚어주시네요. 이게 이제 장소님 말이 정상적인 정당일 때는 그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도 자체가 서로 간의 세력 다툼. 한동훈을 위한 변명. 변명이 아니라 제가- ABC죠. 예. 왜 그러냐면
한동훈에게는 그 국민의힘에서 유일하게 갖고 있는 정치적 자산이 하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한동훈이 버틸 수 있는 정치적 자산은 12월 3일 날 비상계엄에 반대했다는 겁니다. 예. 탄핵에 찬성했다는 겁니다. 예. 그걸 빼면 한동훈 후보에게는 정치적 자산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근데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 가서 네. 탄핵을 반대하고 윤석열의 그림자가 더 씌워져 있고 예. 자유통일당의 그림자가 더 씌워져 있는 그 바닥에 한동훈 전 후보가 예. 뭐 그런 여러 가지 향후의 전대 정치적인 뭐 어떤 스텝 그다음에 향후의 당원들이 자기를 위해서 비난을 쏟아낼 이런 것 때문에 찌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형평으로 이렇게 저울질을 했을 때 예. 내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자산이 예.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물어볼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당내에서는 뭐라고 뭐 도왔으니까 그래 너 그래도 너 괜찮은 정치인이야 나 너 이뻐해 줄게 하지만 예. 국민들은 똑같네 뭐 저기도 어차피 비상계엄에 반대했던 사람들 뭐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하고 정권 잡으려고 윤석열 정권 연장시키려고 왔네. 그럴 줄 알았어. 예. 끝이에요. 아하. 저는 그것 때문에 곁에 못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최일소와 김문수 후보 캠프에서 예. 한동훈 후보의 43%를 가지고 오려면 예. 기반을 만들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세 가지를 제가 제안하는 건 세 명을 버려야 됩니다. 1번이 윤석열, 예. 2번이 권선동, 예. 3번이 옛날의 김문수, 아. 정광훈과 같이 다녔다. 아하. 이 세 가지를 버려야만 국민의힘은 최소한의 여러 가지의 당내 이 세력들을 흡수할 수 있다. 백 소장님이 저렇게 얘기하는 게요. 국민의힘 결속을 예.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분열되라 계속 아니, 근데 명분을 주장해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조영주 저 소장님하고 뭐 여러 가지에서 이견이 있지만 이견 있지만 이거는 상당히 저는 타당한 분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 요구를 했던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잘못된 겁니까? 아. 예를 들면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자라는 게 그 잘못된 요구예요. 예. 그럼 계엄과 탄핵의 강을 계속 그 빠져 들어가면서 국민들한테 표를 달라고 하는 게 정상적인 요구입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절연하자는 게 잘못된 요구입니까? 너무나 당연한 요구예요. 근데 너무나 당연한 요구를 받아주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너 무조건 들어와. 그래서 들어와, 너 우리랑 들어와. 같이 섞여.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 들어와서 섞여놓고서 왜 딴소리를 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아니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그 제발 자기 선거 하세요. 제발. 왜 자꾸 맨날 한동훈 얘기만 하냐고요. 네. 아니 죄송합니다.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홍준표 후보 지금 가서 예. 저 그 지지자들이 무슨 이재명 후보 쪽에 가서 지지 선언하고 예. 그리고 또 한덕수 지금 전 총리님 와서 열심히 뛰고 계십니까?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한테 무슨 얘기 잘 합니까? 거의 안 하잖아요. 예. 예. 그러면서 입만 열면 한동훈이야. 저는 이제 주호영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 얘기를 한 거는 예. 악의적으로 얘기한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국민의힘 내부에 두 가지 흐름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왜 안 도와줘? 어떻게든 우리가 다 모여서 힘을 내서 할 때까지 해봐야지. 물론 가능성은 낮겠지만 혹시 알아? 이런 심리가 하나 있고 예.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 쪽도 와라. 이게 있는 거고 또 한쪽에서는 굳이 안 와도 돼. 너는 그렇게 있다가는 나중에 장 소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려울 때 뭐 했냐라는 걸로 다시는 당에 발 못 붙여. 국민의힘은 어차피 이재명 대통령이 돼도 이재명 정부에 조금 있으면 헛발질할 거고 그럼 우리는 숨죽이고 있으면 다시 기회가 와. 근데 그 기회가 왔을 때 그걸 한동훈이 가져가? 그건 안 돼. 우리가 가져갈 거야. 그러니까 너는 어쩌면 좀 저쪽에 그냥 있어. 이런 흐름들이 또 있다고 봐요. 예. 그럼 그분들은 굳이 뭐에서 말씀하면서 윤석열과의 절연 그래서 뭐 전광훈과의 절연해서 한동훈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기가 싫을 수 있죠. 정치인이 명분을 지켜나가는 거 상당히 중요해요. 예. 근데 세력이 없고 국민적인 지지가 그렇게 높지 않으면은 어느 정도 현실적인 타협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국민의힘이라는 바운더리 플랫폼 안에서 정치를 계속 할 거면 그 주류와 척져서는 어떻게 안 되더라고요. 그 제가 김종혁 의원님보다는 조금 더 국민의힘 생활을? 보수 정당에서 생활했고 세밀하게 여러 가지를 좀 살펴보고 결정도 해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명분을 계속 지키시려면은 정말 확고한 지역적인 기반이 있든가, 예. 아니면 국회 내에서 의원의 세력이 정말 많든가, 다수가 되든가, 아니면 국민적인 지지도가 높든가. 이런 세 가지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거 없이 명분만 지켜 나가는 게
과연 오를까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되게 험난할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서 걱정돼서 그래요. 하시는 말씀입니다. 걱정스러워. 예. 뭐그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예. 말투는 별로 감사한 말투가 아닌데 저 지역 유권자한테 그러실 수 있어요? 같은 선거 운동도 별로 같은 열심히 안 지역에. 하시더라고요. 항상 도와주는 척하면서 뒤통수 치더라고요. 앞통수 찌는 거지. 앞통수. 그 박성태 그 실장. 실장님이신가 그 네. 그 앞에 말씀하신 게 그 맞는 게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 김문수 후보가 그 당원들의 투표에 의해서 1분. 예. 그 넘어간 것은 사실은 한동훈 그 계에서 열심히 도와줬기 때문인 그렇죠. 거거든요. 그다음에 뭐라 그랬냐면요. 아 우리가 여러분들 도와주셨으니까 다 그 말씀하셨어요. 뭐 다 직이든 뭐든 다 얘기하시면 저희가 총괄선대위원장으로 같이 모시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저희한테 했거든요. 아. 그 얘기 나와서 몇 시간 뒤에 예. 좌르르 친윤들 중심으로 한 그 명단을 다 발표를 했어요. 아. 그게 뭐겠습니까? 그냥 말장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무슨 좀 얘기하시는 게 뭐 이쪽에 들어오셔서 무슨 공간이 열려서 들어갑니까? 지금 저러고 있는데.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쟤들 끌어들여서 얘를 죽여야지. 이거 있는 거 빼먹고 라는 식의 그런 계산이 너무나 눈에 보이는데 거기다 대고서 아, 너 들어가서 같이 네 명분도 잃고 그다음에 뭐 실리를 쫓아간다고 해서 이것도 잃고 저것도 잃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만들어 버리려는 그런 목표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CBS 박정희 한판승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노컷 대련 2부에서도 이어가겠습니다.